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바짝 말라 있다 보니까 열심히 그 소방차가 가가지고 불을 끄더라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옆으로 불이 번지는 속도를 인간이 끄는 속도가 못 따라잡을 때가 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한 번도 안 6개월간 안 꺼졌다, 호주에서 불이 나고 4주간 안 꺼졌다 이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여름 상황이 심각한 거는 어느 나라나 봄, 여름, 가을로 하면은 봄 산불이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이 가을이 심각하고 그 다음이 겨울이 심각하고 그 다음이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날도 덥지만 주기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중에는 여름이 대기 중 습도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도 대형 산불로 잘 번지지 않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기준이 국제적 기준인데요. 국제적 기준이 불이 한번 나가지고 10헥타르 이상을 태우면 대형 산불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기 동안에 여름에는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대형 산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헥타르 이상 태우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여름에도 이제 바짝 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시 우리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되게 비극적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이게 올 여름입니다. 중국하고 타이완 떠다니 정도죠? 이거는 유럽입니다. 이거는 올해 5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게 문제는 속도,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그 산불이 통제불능이라고 나온 것처럼 비도 통제불능 상태로 쏟아지고 멈추고 지금 이게 이제 이상기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까 기후팀이 어느 테이블이시죠? 네. 여기서 기후팀에서 반가운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아도 향후 최소 100년 이상은 지구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먼저 뱉어놓은 탄소와 온실가스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를 뛰는 이상기후 시스템화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 적응의 방법과 완화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입니다. 우리가 같은 또 하나의 이론.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챗GPT를 쓰고 있다. 챗GPT를 쓰고 있다. 네, 내리시고 나는 제미니도 쓰고 있다. 난 딥시크 쓴다. 예, 반갑습니다. 그 딥시크가 중국발 제품이기는 해도 쓸만합니다. 왜 미국 거는 쓰시고 중국 거는 안 쓰시고 이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이게 2022년 10월 달에 챗GPT 버전 1.0이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5.0까지 나왔거든요. 상용화 됐는데 지금 얘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게 거의 분기 단위별로 기술이 업 돼서 사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기술이 언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분 AIX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AIX 또는 이제 우리말로 그냥 하면 AI 곱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든 영역에다가 AI를 접목한다는 거예요. 예술에도 AI를 접목하고 제조업에도 AI를 접목하고 공공행정에도 AI를 접목하고 교통 시스템에도 AI를 접목하고 그래서 올 초에 그 정보 발간 보고서 KDI 보고서에 의하면요 앞으로 3년 내에 대한민국 직업군의 90% 정도의 AI가 접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직업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월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배워야죠.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엑셀 처음 나왔을 때 열심히 엑셀 배웠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열심히 배웠고, 키오스크 처음 나왔을 때도 열심히 배웠듯이 AI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AI 기술이 가지고 오는 일자리 문제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몇 개 생길지 몇 개 없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용을 하잖아요. 경력 채용하고 신입 채용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신입 퍼센트를 대충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올해 8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상장 비상장 기업사들이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신입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낸 게 전체 채용 공고 일자리 중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대2 방금 9대1? 8대2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신입.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한 회사에서요,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누가 한다? AI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력은 열심히 뽑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인건비 단가 기준으로 제일 몸값 높은 층이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왜 10년 차가 몸값이 높냐면요, AI한테 뭘 시키고 난 다음에 걔가 거짓말했는지 참말했는지를 꼭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5년 밑에 연차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안 뽑고 AI를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얘가 만들어낸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스크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력직 중에서도 한 8년에서 12년 차가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 정확하십니다. 사장하고 AI 둘이 닮게 됩니다. 지금 10년 차는 10년 있으면 20년 차니까 잘렸겠죠. 지금 신입을 뽑지 않으니까 10년 있으면 10년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AI 보고 뭘 시켰는데 그 AI가 참말을 했는지 뻥을 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AI 연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를 둘러싼 엄청난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분 이름. 예,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요. 박근영 씨가 자기는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떠가지고 저 지인들한테 너 죽었냐? 죽었냐고 나 안 죽었다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까지 냈는데도 계속 죽었냐 이분이 자기는 유튜브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랑 기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 있던 굴뚝이 연기 나요. 지금 안 있던 굴뚝이 연기 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유튜브에 가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가족 간에 50만 원만 송금을 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유튜브 가짜뉴스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유튜브에서 가족 간에 50만 원만 거래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쫙 펴줬어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에 문의가 쏟아지니까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마구 돌아다니는 데가 유튜브만 그러냐? 아니죠. X, 인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SNS에서 왜 새빨간 거짓말이 돌아다닐까요? 조회수를 올리면 뭐가 좋죠? 어느
돈을 벌지. 예. 유튜버들이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돈을 쏘아서 받는 슈퍼챗 돈 받는 거. 두 번째는 조회수를 더 떠올려가지고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로 돈을 버는 거. 세 번째는 나의 구독자들의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다. 그러니까 원투쓰리 뭘 해서 돈을 벌더라도 무조건 구독자 수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요, 이 유튜브 사나 아니면은 저 페이스북 메타나 아니면은 이제 트윗 X나 이런 쪽에서 근무를 했던 이 엔지니어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유튜브에 들어오고 X에 들어오고 페이스북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기사를 보면 일단 들어왔다가 제일 오래 잔류하느냐, 나가지 않고 잔류를 하느냐를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어떤 걸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면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찐한 거, 네,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보여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를 알고리즘의 강도를 계속 높이도록 알고리즘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로 이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